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벌써 26일이니까요.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것저것 많이 살펴야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인 매우 조국에게는, 그리고 현 문재인 정권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조국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 동부지법에서 아침 10시 30분에 열리게 됩니다. 오늘 조국의 운명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운명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다른 어느 때 조국 수사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는지, 법원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조국이 범한 유재수 감찰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유죄 판단의 증거물들이 우리 언론에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결국은 조국에게 불리하게 영장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조국이 영장 만약 떨어진다면 본격적으로 친문 세력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고, 그것이 현 정권의 지지 기반과 우리 중도층을 포함한 애국 시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뉴스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재수 감찰부마 사건은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내용은 잘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쭉 종합 정리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중요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본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시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첫째로는 조국이 그동안에 감찰을 중단한 것은 본인이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많은 법조인들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인사들이 이건 법적 책임은 내 혼자 지지 않겠어, 정무적 책임만 내가 혼자 짓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는데, 이 정무적 판단을 법률적으로 보면 법적 판단 기존에 이 법률, 우리 현재의 기존 체계를 무시하는, 우리 현 법률 체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발언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먼저 이 감찰 착수한 것도 비위를 제보받고 착수했고, 착수할 때는 조국이 과연 유재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거울인지도 모르고 착수했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왔다고 조국 입으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더 이상 감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중단한 것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암축이 되어 있는데, 오늘 뉴스에 보면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이 조국한테 보고가 됐어요. 유재수 감찰 비리가.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유재수 일가의 국제선 항공권 구입 비용을 이 관련 업체가, 자산관리업체가 내줬고, 이 자산관리업체가 유재수 부인의 골프채까지 사주었고, 유재수 본인이 골프채 상표까지 확인해 주었다, 이렇게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비위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비사실을 알고서도, 이게 비사실이 엄청 중대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면 당연히 구속 수사될 가능성이 큰 걸 조국이 왜 몰랐겠습니까? 형사법 교수인데, 형법 교수인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방간에서 전화가 너무나 많이 오니까 이제 감찰이 중단됐는데, 그냥 감찰이 중단됐을 뿐만이 아니, 그냥 이렇게 외압에 의한 감찰 중단이 거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감찰 기록 다 없애버려라, 갈아버려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한 것이죠. 추후 법적 조치가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아예 기록을 갈아버리라,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위에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금융위에 통보도 제대로 안 했고, 이 비위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어요. 비위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니까 금융위에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뭐 실세들이 또 금융에다가 징계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의 여지는 항상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위 사실도 통보받았고, 또 유재수가 금융위를 그만두고 이제 국회 전문위원 자리로 1급 자리로 한 단계 더 승진해서 옮기는데, 그때도 이 국회 전문위원이니까 당연히 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이 비위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하지도 또 안 알려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유재수가 팔팔 날르면서 영전에 영전을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 과연 이 감찰의 착수, 감찰의 중단에 조국이라고 하는 민정수석 자리의 역할, 그 권력이 얼마나 더 세게 작동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굉장히 중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이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밝혀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조국의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항상 언론에서 비교하는 인물이 바로 우병우입니다. 우병우가 미르나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을 알면서도 몰랐던 이런 조국과 달리 아예 우병우는 이 비리 문제를 덮으려고 그냥 아예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인 거죠. 그런데 이 조국은 이렇게 비리를 알고서도 없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죄가 더 무겁겠어요? 우병우가 무겁습니까? 조국이 무겁습니까? 조국이 당연히 더 무겁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조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걸 증거까지 인멸했으니까 훨씬 더 우병우보다 무겁다. 이 직권남용.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우병우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바로 조국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식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늘 만약에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면 또 조국에게 들이닥치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서울대학 로스쿨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얼마나 민첩하게 조국이 대통령이 사인하자마자 바로 서울대에 그것도 팩스로 딱 보내가지고 서울대 교수 자리를 꿰찼습니까? 다시. 그런데 이 서울대 교수 자리를 내놔야 할 형편에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 이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인사 규정이 있는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서울대 총장은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 처분이 될 경우에는 현재 갖고 있는 교수 직위를 해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봉급도 깎인다고 합니다. 조국은 10월달 봉급 꼭 챙겨 먹었잖아요. 한 400몇만 원을 먹었어요. 기가 막힌 인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조국 기소가 되면 서울대 징계의 회부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의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장관이 기소될 경우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최대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지금 다시 조국의 학위 논문 재심사에 들어갔어요. 이게 윤리 규정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필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조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제 구속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럴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파급해서 서울대학교의 교수직이 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또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서울대학이 제대로 규정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이런 사람을 파면해야지 누구를 파면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이번에 그 조국 사태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재수 감찰, 그 다음에 선거 개입, 이미 울산시장 선거 개입 플러스 알파에서 제주도 지사 선거 개입
비리 의혹까지도 제기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 병원에 대한 1,400억 원의 특혜 대출 비리 의혹, 그 다음에 조국 사태, 이 네 가지가 점점 더 현 정권을 바짝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럴 경우에 정부 여당은 이러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내년 총선에서 실패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꼬마 야합 세력들하고 선거법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똘똘 하나로 뭉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을 넘길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 지역에 계신 우리 서초 갑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많이 봐주시고, 제 방송을 통해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한 이러한 마음의 신뢰를 투표를 통해서 확실히 행사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전옥현이가 비록 미흡한 적이 있지만 현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 반민주적 정치 행태를 반드시 제압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